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관심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 마지막 변론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선 내일은 별도 증인신문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못한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요. 청구인인 국회 측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측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국회 측은 막바지 최후 변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준비를 위해서 잇따라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일단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 최종 회의를 통해서 최종 변론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회 대리인단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하면서 변론 전략을 점검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회복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리인단의 대표 변호사들도 내일 직접 변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변론 방향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인 종합변론 방식, 내용 같은 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앞선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됐다는 걸 부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추위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직접 구치소에서 의견을 쓰고 있다는 것 말고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의 그간의 이 변론 기조를 살펴보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봉쇄 그리고 정치인 체포 의혹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도 밝혔듯이 이 내란 공작이라는 방침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 그리고 이 기각에 대비한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면서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최후 변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선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많이 언급되죠. 최후 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그리고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도 다음 달 11일 전후에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 그리고 표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됩니다. 그럼 내일이 최종 변론이니까 선고 시점도 공지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내일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 변론 기일이긴 하지만 선고 날짜는 공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현재는 선고 기일이 잡히는 그 주에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언론에도 함께 이 선고 기일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10일에 선고가 됐는데요.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가 공지된 바가 있습니다. 선고 날짜는 물론이고 이 정확한 시간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재판부의 결정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소식이었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1차 준비 기일도
변론 준비기일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됐고요. 1시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박성재 장관 측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사례라고 했고요. 적법한 요건도 갖추지 않은 만큼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침묵해 내란죄에 가담했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 등을 소추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어떻게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건지 불분명하다면서 국회 측에 소추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라고 요구했고 또 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변론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식 변론 날짜가 지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검사 탄핵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후 4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재훈 부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최재훈 부장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이 김건희 여사를 이 방문 조사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이 경호 문제와 대면 조사 원칙을 고려해서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 불기소 판단과 관련해서는 이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진행된 이른바 레드팀 회의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수사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었다면서 불기소 판단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상원 4차장 역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도이치모터스 전주와 김 여사는 차이가 있다면서 사실상 불기소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신문까지 끝나고 이 변론기일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재판부는 변론을 곧 종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